혹독한 가뭄에 자결하는 열기 속에서 얼룩말 무리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여정을 시작한다. 물 없이 보내는 사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도박과 같다. 절망적인 여정. 얼룩말들이 물 없이 사흘 동안 가뭄의 황량한 지역을 횡단하다. 동아프리카 사바나의 가뭄은 뜨거운 바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시작된다. 마치 하늘이 숨을 멈춘 듯한 짙은 고요함. 그러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거대한 몸이 안에서부터 말라가는 힘줄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균열이 퍼져나간다. 햇빛은 습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모든 바위와 풀잎에 쏟아져 내리며 녹은 강철처럼 붉은 열기로 온 공간을 진동시킨다. 사하라 사막의 바람은 불타는 비단 리본처럼 땅을 휩쓸고 지나가며 미세한 먼지를 실어 나르고 그 먼지는 희미한 연기처럼 소용돌이친다. 저 멀리 오래된 물 웅덩이에는 하얀 소금 자국만 얼룩덜룩하게 남아 마치 죽은 우기의 무덤 같았다. 이 황량한 배경 위로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라의 얼룩말들이 마치 자연 전탱터에서 행진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얼룩말은 지구력의 달인이다. 몸의 모든 혈관은 더위를 견디는 기계와 같다. 땀샘은 마치 수천 개의 판막처럼 열려 체온을 식히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몸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혈액이 계속 흐르도록 한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진화적 이점조차도 산산조각 날 정도로 시험받고 있었다. 사흘 동안 물 없이 지내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나 체력의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종 전체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마라는 뒤로는 죽음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앞에는 가뭄으로 파괴되지 않은 수원지가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한 줄기 희망만으로도 무리 전체를 시련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다. 여정의 첫날은 발걸음마다 피로가 배어 있었다. 무리 중 누구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축 처진 귀와 고개를 숙인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갈증이 그들의 의지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중요한 필요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남은 힘을 유지하기 위한 먹이였다. 마람은 무리를 이끌고 시들어 누렇게 변한 풀밭으로 향했다. 마른 풀 몇 포기가 아직 땅에 붙어 있었다. 그것은 식량이 될 수는 없었다. 지난 우기의 흔적이었을 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얼룩말들은 그 선택의 기로를 잘 알고 있었다.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겠지만 먹이가 없으면 해가 지기 전에 몸이 무너질 것이다. 건조한 사바나에서는 때때로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 무리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고 있는 동안 톰슨 가젤 무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더 작고 더 빠르며 험난한 환경에서 풀 한 포기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데 익숙했던 그들은 망설임 없이 얼룩말 무리 사이를 헤쳐나갔다.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먼저 기회를 잡는 자가 더 오래 살 것이다. 건기에는 모든 만남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비록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도. 정오가 무거워졌다. 공기는 압축된 듯 모든 움직임을 느리게 했다. 초원은 잔잔한 물처럼 고요했다. 그때 마라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발밑에서 풀이 부스락거리는 소리였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가젤 소리도 아니었다. 뭔가 더 익숙한 소리였다. 표범이었다. 표범의 실루엣이 멀리서 흔들리며 땅 위에 소용돌이 치는 해열 속으로 스며들었다. 표범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어깨는 마치 풀잎처럼 리드미컬하게 풀밭을 스쳤다. 마라는 직접 보지 않고도 표범이 누구를 쫓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린 얼룩말인 마라의 발걸음은 이미 불안정했다. 표범이 뛰어오르는 순간 사바나는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하지만 얼룩말 무리는 결코 혼란스러운 무리가 아니었다. 위협이 닥치면 그들은 하나로 뭉쳐 움직였다. 마라의 날카로운 경고 외침은 마치 밤을 가르는 첫 햇살처럼 정적을 깨뜨렸다. 무리 전체가 거의 본능적인 정확성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표범은 진로를 교정해야 했다. 그 짧은 순간 전세는 역전되었다. 표범은 추격하려 했지만 더위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결은 더욱 뜨거워졌다. 불과 몇십 미터만 더 가면 표범의 무모함은 돌이킬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다. 이를 깨달은 표범은 멈춰서서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뜨거운 열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얼룩말 무리는 첫날 힘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연대감, 그리고 마라가 모든 위험한 순간을 읽어내는 능력 덕분에 굳건히 버텼다. 하지만 오후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자 그 작은 승리조차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다. 갈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태양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월요일은 밝음이 아닌 다리마다 퍼져나가는 무거움으로 시작되었다. 메마른 숨결에는 갈증이 가득했고 먼지로 뒤덮인 갈기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무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의 균열처럼 깊게 갈라진 땅을 가로지르며 나아갈 때 그들은 가뭄의 잔혹함 앞에 무릎 꿇든 다른 동물들과 마주쳤다. 끈기와 회복력의 상징인 오서리 한 마리가 단단하고 바위투성이인 땅을 파헤치며 남은 먹이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움직임이 느려지고 몸이 무거워진 듯했다. 마치 가장 강한 자조차 뜨거운 태양의 압력에 굴복한 듯했다. 이제 사바나에는 지배자가 없었다. 오직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만이 남았다. 정오가 되자 가장 정신적 시험이 시작되었다. 무리 중 누구보다도 탈수에 취약한 어린 얼룩말 한 마리가 땅속의 열기를 들이마시듯 뜨거운 땅 위를 걸으며 몸을 떨었다. 그때 하이에나의 특유의 거칠고 분명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개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나 절박한 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하는 시계바늘처럼 무리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공격에 서두르지 않았다. 관찰하고 기다렸다. 하이에나들은 돌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었다. 먹잇감의 약점이 드러나기만 하면 됐다. 이것은 더 이상 추격전이 아니라 의지력의 시험이었다. 마라가 앞으로 나서며 경고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무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어른 하이에나들은 즉시 움직여 어린 마라 주위로 촘촘한 원을 만들었다. 활 시위가 끝까지 당겨진 듯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하이에나들은 좁혀진 눈에 실망감을 드러낸 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는 폭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얼룩말 무리는 단결로 승리한다. 가뭄이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그것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해가 질면서 아래로 질 무렵 무리의 몸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탈수 때문에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수는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빨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극한까지 몰렸을 때만 발휘되는 원초적인 에너지, 순수한 의지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험은 끊임없이 그들을 에워쌌다. 뒤에서 포식자의 냄새가 다시 풍겨왔다. 짙고 따뜻하며 위협적인 냄새였다.
별빛을 반사하는 두 조각 거울 같은 눈을 가진 포식자, 사자였다.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사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건기에는 사냥기회가 남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비록 강하지만 얼룩말 무리는 판판한 사냥감이 되고 있었다. 마라가 그것을 감지했다. 마라가 경고 신호를 보내자 얼룩말 무리는 즉시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탈진으로 인해 그들의 속도는 첫날의 속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자들은 갑자기 속도를 더욱더 높였다. 얼룩말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저항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저항은 오히려 그것을 구하기는커녕 사자의 눈에 더욱 맹렬한 포식 본능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서 초원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운명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몇 초간의 싸움이 이어졌다. 겁쟁이도 없었고 약함의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단 한 마리의 전사만이 끝까지 싸웠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처럼 궁극적인 심판자였다. 얼룩말 무리는 질주했지만 마라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바라보았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의 매 킬로미터마다 치러야 했던 대가를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사바나에서 상실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실이 찾아올 때마다 무리에는 무거운 공허함이 남는다. 둘째 날은 승리가 아닌 잔혹한 깨달음으로 끝났다. 모두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물 없이 사흘을 보내는 여정은 결코 무리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갈 만큼 강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셋째 날은 희망이 아닌 불의 바다처럼 사바나를 뒤덮는 붉은 오렌지 빛의 잔혹한 아름다움으로 시작되었다. 그 찬란한 색채 속에서 늙은 수컷 한 마리가 쓰러졌다. 떨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흘 동안 물 없이 보낸 무게는 그의 나이를 넘어섰다. 마라는 슬픔에 잠겨 있다가 떠났다. 이 세상에서 슬픔은 누구도 구할 수 없었다.
무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몇 시간 후 찌는 듯한 더위가 다시 한번 무리의 운명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물처럼 아른거리는 빗줄기가 펼쳐져 있었다. 지친 무리의 눈에는 희망이 불타올랐다. 지난 사흘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희망이었다. 무리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발굽 소리는 마치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물은 사라졌다. 뜨거운 열기만이 공기를 뒤틀고 갈라진 땅은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연못이 아니었다. 그저 환상이었고 자연의 잔혹한 장난이었다. 무리 전체의 사기는 마지막 시로라기마저 끊어진 듯 곤두박질 쳤다. 몇몇은 비틀거렸고 탈수 때문에 눈이 따갑고 흐릿해졌다. 심지어 마라조차 잠시 멈춰섰다. 지도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드는 드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먼지가 피어올랐다. 환상이 아니었다. 넓은 부채꼴 대형으로 움직이는 어두운 그림자들, 물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종이 사용하는 유일한 대형이었다. 야생. 마라의 몸이 긴장됐다. 본능이 바람에 날리는 불꽃처럼 갑자기 타올랐다. 근육이 무너질 듯 했지만 그녀는 무리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물이냐, 죽음이냐. 마침내 바람에 실려 축축한 진흙 냄새가 풍겨왔다. 옅고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목적지는 진흙탕이었지만 얼룩말들에게는 이 순간 천국과 같았다. 하지만 천국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 진흙 아래에는 사바나의 가장 오래된 수호자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일 악어. 물이 악어의 발굽에 닿는 순간 수면이 폭발했다. 악어 한 마리가 지옥에서 솟아오른 창처럼 튀어올랐고 뼈를 부술 만큼 넓은 턱을 드러냈다. 그것은 가장 약하고 느리고 손쉬운 먹잇감, 새끼를 노렸다. 하지만 마라는 운명이 되풀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은 탁한 물속으로 뛰어들어 온몸으로 새끼를 감쌌다.
새끼는 필사적으로 물가를 향해 달려가며 탈출했다. 처음 소리가 들려왔다. 물을 마시는 소리. 크고 절박하고 필사적이었지만 생명으로 가득했다. 시원한 물이 무리의 불씨 속으로 흘러들어갔고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그들은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이 입술과 혀에 닿고 눈뭇길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사흘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해방감 때문만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늪의 강자리를 바라보았다.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늪은 오래 날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처럼 대평원을 휩쓸어 지나갔다. 그들은 사흘간의 경주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곳의 승리는 언제나 일시적이다. 내일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인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야생왕국에서의 다른 생존 투쟁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